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20장이 넘는 사람. 현재 1학년들은 초등학교 거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2장이 되면 사립초등학교 출신. 일반 공립은 많아야 14페이지야. 그래서 생기부에서 초등학교 게 보통 14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장수는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공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 그 사립하고의 차이는 세부특기 적성 상황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문구 양 자체가 서로 다르다. 근데 그럼 사립이 유리할까? 일반 공립이 유리할까? 시험을 볼 때 사립이 훨씬 유리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중대부초나 한양이나 경북이나 그 다음에 영훈 초등학교 출신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이해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립이라고 해서 내가 약점을 갖다 잡히느냐? 전혀 그런 거 없어. 단 세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써주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썼던 수학, 과학의 세특은 역시 잘 봐줘야 된다는 거. 근데 너무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은데 두 줄, 한 줄 써놓은 경우는 자기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생기부에서 수학, 과학에 대한 세특이 양이 기본적으로 4, 5줄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기부가 페이지에서 14페이지에서 22페이지 되는 것 중 세특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특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이 내용적으로 말고 4줄에서 5줄 정도가 안정적으로 적혀져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때 우리가 너희들이 여기서 하는 경험이 없는데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이 동아리 활동을 갖다 한 경험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생기부에서 그 활동에 대한 내역을 살릴 것. 동아리 활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재작년부터 영재고하고 자사고하고 과고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어.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선생님 세대부터 지금 너희들 세대까지 강조해온 걸 이제 버렸어. 뭘 버렸냐면 바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갖다가 버렸어. 왜 버렸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해서 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지? 너무 결론만을 갖다가 생각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바뀌었냐면 문제 해결에서 문제를 갖다가 발견하고 문제를 갖다가 인지하는 형태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인재를 누구를 갖다 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을 인재로 본다. 우리나라가 공부들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다 잘해.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지. 뭐가 부족해? 우리나라. 노벨상. 그래, 노벨상이 없어. 야, 노벨상이 없다니까, 노벨상. 미국의 시카고에서 92명이나 배출한 노벨상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왜 없다고 생각해? 시카고 대학이 뭐 일반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게 다를까? 20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시카고에서 가르치는 게 딱 하나가 달라. 뭐냐? 걔네는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인문책, 철학책을 읽어야 돼.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힘이야. 왜? 결과를 해결하려면 수학과학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을 가르쳐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강조를 하게 되면 문제 발견 시점부터 시작한 자신의 뭘 갖다가 정한다? 역량,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목표. 그래서 목표의 발견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갖다가 하는 데가 바로 시카고 대학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려고 하는 게 우리가 뭐냐? 영재고등학교, 서울대학교가 이 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 실제로 영재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의대를 가겠다? 의대 가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공부 잘하는데, 그지? 근데 의대도 생각하기 나름이야. 왜? 의대가 가서 뭐해? 과학이잖아. 근데 과학을 갖다 하는데 왜 의대를 못 가게 해? 그런 이유는 바로 목표 때문이야, 목표.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의대에만 맞춰져 있어. 근데 의대 교수님들도 영재고 출신들을 싫어해.
왜 싫어할까? 제가 어떻게 해서? 아니, 야, 너 왜 그래? 조인트 간다는 말이야, 조인트. 그 조인트 가면 나 여기 안 다녀요. 갈게. 이렇게 하고 가버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야? MMI 면접이야. 너네 여기 MMI 면접의 시초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 어떤 교수님이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 진짜 그래서 세계과에 가서 사인을 맡아가지고 오라고 시켜서 보냈는데 그냥 왔어. 왜? 너 왜 그냥 왔어? 선생님들이 자리에 안 계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하면 응급 환자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전화라도 해서 사인을 맡아야잖아. 근데 자리가 없다고 그냥 왔어. 그래서 그 교수님이 MMI 면접을 제안을 했고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서울대에서 2016년에 서울대 의대 출신 12명이 그만둬.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이유가 뭐냐? 교수님이 너무 싫어서 자기 무릎 같다고 그만둬.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서울대는 중요한 자원들을 갖다 어떻게 해? 잃어버리지? 잃어버리고 또 그동안 시간 쏟은 게 있잖아. 훌륭한 자원들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맞는 애들을 뽑자. 어차피 오는 애들은 다 비슷한데. 근데 서울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는 그 밑에서 우리가 애들을 보내주는 학교들 있잖아. 학교들이 그렇게 뽑기 시작했어 이제. 아주 그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왜 떨어졌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그런 사태가 돼버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야. 올해도. 야 지금 역대급으로 치맛바람의 1세대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그렇게 잘해. 어떻게 잘하냐고 고등학교 등급으로 1.0들이야. 1.0들이 다 떨어졌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디렉터 공부만 하고 있을 거야?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것 외에 자기가 반드시 목표를 갖다가 향해서 펼칠 수 있는 역량치를 늘리는 일을 너네가 다 해줘야 돼. 여기 아까 선생님이 내신 성적 보자고 했을 때 B 있을까봐 걱정했던 그 친구들은 한 가지 정신 차려.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 B가 있는 사람? 아니야, B가 있는 사람보다는 A가 있는 사람이 훨씬 좋지. 근데 누굴 좋아하느냐? 역전의 용사를 좋아해. 역전의 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적이 여기에 있다가 가서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특히 대입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선생님은 수시를 권하지 않는다. 정시를 권하지. 이 수치가 여기 1등이야 1등. 1등에서 뚝 떨어졌다 올라온 사람은 정시를 권해. 수시를 권하지 않아. 어떻게? 주식의 그래프처럼 아름답게. 아하.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 형태의 그래프가 연달아 멋지게 유견속을 갖다가 상승하면 아주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내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올라와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 이걸 갖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라고 표현해. 얘네는 성공률이 몇 %냐? 100%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적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자기소개서 쓸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써먹어야 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렇게 커왔어요 라고 꼭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야 지금 공부 못하는 건 대수가 아니야. 알겠니? 지금은 너네들이 성장기이기 때문에 다 알아준단 말이야.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뭔가 이게 어려운 일이 펴졌을 때 내가 그걸 극복을 못하면 거기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를 갖다가 갈 수가 있어. 이거를 안 좋아하는 학교 딱 한 군데 있어. 어디까? 광주밖에 없어. 광주 영재. 왜? 광주는 원래 영재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탑5 제일 꼴등이야. 근데 이 광주 영재고등학교가 최근에 들어서 좋은 친구들이 모두 하향지원 하다 보니 거기에 가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좋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 영재 같은 경우가 실제로 많이 뜨게끔 되어진 케이스인 거지. 자, 근데 역량치로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선별하자고 하면 한 가지 알아도 서가영은 서울대를 5등급까지 간다. 근데
5등급이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광주 형제는 몇 등급이 가야 될까? 3등급?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1.2등급. 차이가 많이. 많이 나. 무슨? 4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결과가. 이해됐어? 네. 그 자기가 정말 영재고 가고 싶어 안전하게. 그럼 어딜 지원하면 돼? 서울. 왜 그래? 여기 지원해야지. 영재고를 가는 거지 대입을 가는 게 아니잖아. 거기까지 보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야. 그래서 아까 경기 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향을 갖다가 잘 알고 지원해야 돼. 선생님이 왜 자기소개서부터 안 가르쳐주고 이걸 먼저 가르쳐주냐면 자기소개서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목표가. 네. 여기 혹시 자기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겠다? 화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컴퓨터 공학자 될 사람은 여기 한번 손 좀 들어봐봐. 그럼 무슨 컴퓨터 공학자가 될 건데? 얘기를 해. 무슨 컴퓨터 공학자? 무슨 컴퓨터 공학자? 이렇게 하면 애플 컴퓨터 이렇게 하면 죽인다. 애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무슨 소프트웨어예요? 그 정보 쪽. 정보 쪽 무슨 정보 쪽? 보안 쪽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이면 블록체인으로 갈 거야?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거야? 그 안랩이나 이런 느낌. 안내 회사로? 그런 건 애플이네. 야, 안내비 아니라 애플이잖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보안을 책임지는 솔루션에 관계되어진 일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야, 컴퓨터 공학자가 무슨 컴퓨터 공학자야? 맨날 그 의사도 마찬가지야. 정형외과를 할 건지 양과를 할 건지 피부과를 할 건지 그런 것들 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써내려가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제일 거기서 심한 게 누구냐? 생물학자, 화학공학자, 특히 물리학자. 야, 물리학도 얼마나 많아? 이론 물리학자, 천문물리. 천문물리는 우리나라 1등이야. 너희들 알고 있어? 서울대에서 이공계 중에 제일 높은 과가 천문물리라고. 왜? 나로호가 있잖아. 1등이야 1등. 천문물리를 가려면 영재고 서열순위에서도 1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그걸 할 때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내가 어떤 그릇을 갖다가 만들지를 나를 스스로가 뭐 해야 돼? 브랜드화 시켜야 돼.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 물어보고 내가 다른 거 물어보고 한 이유는 그거를 갖다가 알고 있는지. 이번에 서울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여학생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는 줄 알아? 여학생인데 상이 너무 많아. 자기가 받은 상이.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 야, 너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어? 그럼 애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줘야 되잖아. 야, 근데 네가 상을 이렇게 받아버리면 너 혼자 욕심 아니야? 다른 애들은 어쩌라고? 면접장에서 교수님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됐게? 순간 고무줄이 끊어져 버렸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면접을 어떻게 봐? 와. 탈락? 탈락이야. 떨어졌어. 야, 이제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가? 배려라 그래. 이제는 상을 많이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줬는지까지 계산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걸 어떻게 더 계산하고 살아. 그 교수의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맞추냐고. 그렇게 떨어뜨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목표량을 정하고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생기부 때문에. 올해 그리고 생기부 2주 교육금이라고 교육감이 바뀐 상태에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 중에 교권의 강화를 위해서 선생님이 생기부에다가 너희들이 수업 시간에 자면 잤다고 쓸 수가 있어 이제. 바뀐다. 생기부. 원래 못 썼어요. 야, 누가 그걸 써줘? 개망신지. 전교 1등은 안 자냐? 다 자. 먹다가 걸렸어. 간식 먹다가 걸림. 그렇게? 와. 그렇게? 왜? 얘들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그런데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너네 봐봐. 9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똑같은 A잖아. 네. 뭘로 구별할 거야? 절대. 이해됐어? 네. 생기부 하나에 이제는 목숨 걸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할 때 생기부라고 하는 부분의 족쇄는 너네가 대입을 갈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대신 벗어날 수 있는 건 딱 하나. 역자네요. 역점의 의문사. 너네 주식이 그 머니에만 주식이 있는 게 아니야. 성적에도 주식이 있어.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맞는지 한번 봐봐. 영재고에 대한 부분에 안내를 갖다 좀 해줄 테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재고등학교 중에서 서가형원이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대전이나 대구는 성질이 똑같다.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좋아야 되냐면 학습 능력이 높아야 돼. 학습 능력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뭘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 돼. 그리고 너네들 여기는 이 대전이나 대구 서가형을 갖다가 지원할 때 너네가 과학시험을 보잖아. 근데 과학시험에서 우리가 물리 시험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물리에서 뭐가 나오냐 KM호형 물리 문제가 나와. 그거 한 문제 풀려고 KM호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KM호 성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재고 입시 문제에서 물리에 딱 한 문제 나오는 KM호 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KM호 하는 거라고. 이해되냐? 네. 만약에 KM호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수상 수학 끝나고 수원 정도 가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기 하고 한가형인데 얘네가 성질이 비슷해. 일단 전형의 위주가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하고 한가형과 같은 이유는 경기에 간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입시 전쟁에서 빠지겠다. 영재고를 위한 우리는 영재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한가형하고 같은 인재상이야. 그래서 이 경기하고 한가형에 대한 이 부분은 단지 뭐가 다르냐? 가까우니까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이 보내기가 좋아. 여기는 머니까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이 잘 안 보내려고 그래. 근데 뭐가 다르냐? 서가형은 1년에 지원비가 10억이 나와 얘들아. 한가형은 150억이 나와. 얘 돈 하나도 안 들어. 대단. 네. 식사비도 안 내. 여기 됐어. 1년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5만 원? 5만 원 들어가나? 한 달에 5만 원. 그래서 거기 그 부산 지역에 있는 포항에 있는 포스텍 같은 경우는 너네 거기 평생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내가 맥주를 마실 수가 있어. 평생 무료야. 포스텍 출신들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질들이 또 달라. 자, 그 다음에 여기 광등 예외. 자, 그리고 예술영재인데 세종예술영재는 많이 어렵다 얘들아. 그래서 세종예술영재는 자기가 다시 한번 꼭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갖다 해봐야 될 건 세종예술영재를 지원을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확률적인 걸 계산을 꼭 해봐야 돼. 왜냐면 이 세과형하고 인과형은 그래도 맞추기가 조금 적절해. 근데 세과형이 그 뽑는 기준에 대한 이 약간 어떤 기준치 자체가 접근이 이 기존에 얘기했던 영재고들하고 많이 달라. 그래서 세종이나 이런 데는 약간 여기는 이 부분의 번외 경기 느낌?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다면 세종예술영재는 서울에 있는 여기하고 비슷해. 인천예술영재는 한성마고하고 비슷해. 이게 뭐가 똑같으냐? 여기는 공부만. 여기는 공부에 비교과. 근데 이거를 갖다 하는 애들이 대부분들 무엇을 갖다 하냐면
자기 주도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학습을 갖다가 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앉아서 자기가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포기하고 여기 지원해라. 근데 만약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학습을 못하고 나는 학원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진짜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나는 진짜 자신 있다 하면 서가형이나 대선이나 대구를 갖다가 선생님은 추천을 한다. 이유는 여기는 쉽게 말하면 학원형이고 여기는 그냥 스스로형이야. 여기 우리가 이 세종과고도 여기 공부에 올인하는 형 한성과고 스스로형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성질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성질에 맞게끔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 작년에 한과형 썼다가 만약에 떨어졌던 친구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경기를 한과형 지원했을 때 공부를 했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성질이 안 맞을 수가 있어. 이 성질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이 부분에서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알아. 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성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스스로가 먼저 점검을 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선택할 것.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모든 학교들 거 다 거기다 넣어놨어. 얘들아 스프링 노트에다가. 왜 넣어놓았냐면 자기소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보면 내가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감이 오는 학교가 있어. 그 학교는 나하고 맞는 거야. 나하고.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먼저 점검을 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너희들이 꼭 볼 거. 자, 올해 지금 이제 너희들이 3월 달에 가면 영재고 지원하는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줄 게 뭘까? 3월 달 학교에 딱 2일날 가는 순간 선생님하고 친해지기. 어? 선생님하고 친해지기. 거짓말들 하고 있네. 야, 그 너무 보이잖아. 속 보이잖아. 선생님들하고 친해지기 그거 다 알아. 선생님들 요새는 뭘 해야 될까? 그냥 친구들. 그거 써달라고 부탁하고. 아니 그 완전 노골투. 그거 말고 먼저 학교 회장에 진출할 거. 이제 이해됐어? 학교 회장에 진출한다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 선생님 저 3학년인데 무슨 상관이야? 학교 회장에 진출한다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고 대치동에 그런 거 계산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 예전에는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목고를 갈 때 회장과 학생회장이 점수가 몇 점이냐면 총점 3점이야 얘들아. 그래서 반장이 몇 번? 3번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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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학생회장 몇 점? 5점. 전체 몇 점? 8점. 그 점수들이 딱 계산 안 하지? 여기 학생회장 아마도 해본 사람 거의 없을걸? 왜? 공부에 방해되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역량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다 그랬지? 리더십은 누가 평가해? 리더십 누가 평가해? 담임교사가 평가하잖아. 뭐 선생님한테 잘 보여. 반장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 딱 하나. 내가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추천서를 갖다가 써줘도 진짜 아깝지 않으네요 라는 딱 생각이 들게 이번 2학기를 보낼 것. 어머님 이번에 우리가 회장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회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꼭 밀어주세요.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교사가 직접 하는 거지 학생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우리가 한 학기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회장을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꼭 너네들 그건 고민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회장이 안 됐어요. 회장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나 나가서 내가 적극성을 띄웠잖아. 그럼 얘기하기가 어때? 한 번 더 부드럽지. 그래서 그거를 너네가 좀 해줘. 엄마하고는 이 얘기가 너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 할 말은 없는데 너네들 인생이잖아. 야 누구한테 간 보고 누구한테 간 안 보고 그럴 거니?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눈에 보여서 선생님들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질문. 지워도 돼? 자, 이제 생기부를 갖다가 한번 볼까? 자, 생기부는 자기가 두 개가 있을 거야. 초등도 하나 하고, 중등도 하나. 초등거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미인정 기록이 있으면 이 미인정 기록 3개당 1점씩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미인정 기록 사유에 대한 이 부분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 요소가 평가 요소에서. 자, 중등도 마찬가지야. 너네 고등에 가서 대입 때 미인정 기록 있으면 안 돼. 그럼 탈락이야. 그럼 수시 못해. 미인정 기록이 뭐냐면 아까 지각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각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학교에다 통보 안 하고 사라진 경우. 땡땡. 그리고 또 하나 외국에 대해 여행을 갔다 온 경우.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입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잖아. 고등학교 때부터는 세 판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미인정 기록에 대한 이 부분이 있으면 3개당 마이너스 1점이야. 자, 근데 중등에서는 너네가 뭘 봐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세부 특기 적성상 세특. 자, 두 번째 너네 이거 안 보더라. 진로 활동.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바로 성적. 자, 그리고 너네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동아리.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못했는데요. 근데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못한 건 코로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생이 적극성이 떨어져서 못했을 수도 있어. 알지? 동아리 개수가 많지? 않잖아. 동아리 개수가 많은 학교도 있어. 근데 최근 들어서 동아리 개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해. 야, 너네 영재고 지원하는데 무용과 가서 뭐 하려고? 무용과 가서 뭐 하냐고. 근데 그럴 때는 있지. 무용과에 가서 무용의 각도와 수학적인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원리를 AI로 그거를 구현해 볼 겁니다. 그 맞춤 AI로 발레나 무용수들이 각도에 대해 자세를 잡기 쉽게끔 바꾸고 싶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걸 바꿔야 된다고. 무용과 같다고 어머 어떡해 어머 이렇게 야 그거는 안 되지. 자기가 지금 동아리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 사람. 동아리 말고 동아리 뭐 했어? 텔레그램. 텔레그램. 깜짝이야. 텔레그램인 줄 알았어. 순간 어제 잘못 들어가지고 캘리그래피가 아니라 텔레그램인 줄 알았어. 큰일 나려고 지금 누구처럼 쫓아간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할 때 아까 캘리그래피 했는데 캘리그래피 영재부에서 어떻게 할 거야? 내 선생님 지금 들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붓을 잡는. 붓을 잡는 그럼 각도를. 붓의 각도야. 자, 여기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그 캘리그래피는 너네들이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명상이야. 야, 너네 공부할 양이 많잖아. 근데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쉼표이다. 쉼이다. 쉴 때 우리가 뭐를 해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캘리그래피로 뇌의 운동을 활성화시켜줬다. 바꿔. 바꿔. 야,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뭐야?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가 바쁜 공부 와중에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줄 수 있었던 기쁨이 있었다고 바꾸면 되잖아. 이거를 굉장히 너네들이 잘 해야 되는 건 너네가 여기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입시가 고등 입시뿐만이 아니라 뭐도 남아있어? 대입도 남아있단 말이야. 이거에 너네들이 선생님 저 아직 그치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배우면 그게 가능해. 자, 동아리 혹시 또 다른 거 특이한 거 있는 사람?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되게 과학적이야. 알지? 잡는 그립에 따라서 거기에 뭐야? 야구공처럼 커브를 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배드민턴이 때릴 때 자동차 속도하고 똑같이 와서 나한테 맞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자 그걸 뭐해? 저새 오버이긴 하지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접점의 시간을 빨리 하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되게 유명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 돼. 또 자네는? 저 세계문화 탐구반. 야, 세계 문화, 야,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과학 요소가 얼마나 많아?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면 돼. 그래서 너네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찾으려고 오늘 온 거기 때문에 이따가 잠깐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가. 나는 너네들의 생기부를 내가 뭐 점검하거나 수집할 거 전혀 없어. 선생님의 생기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다 물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이제 이거는 원래 5번째가 아니라 제 1순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강 시험에 가서 어떤 한 면접자가 그 면접관한테 C8 이렇게 해서 30분인가를 서 있었던 적이 있어.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친구는 면접의 기회가 굉장히 박탈되어 있기도 했지만 원래 똑똑한 친구야. 대치동에서 아주 잘 알려진 친구. 절대 어떤 경우 근데 그게 면접관 선생님이 좀 이해가 안 가. 우리 때는 그런 욕이 쌍스러운 욕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욕이야 솔직히. 근데 너네는 그런 단어가 어때? 이제 솔직히 얘기해봐. 그 단어가 일반적이잖아. 무슨 너네는 감탄사처럼 XX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감탄사를 우리 세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언어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 감탄사처럼 열발하는 개땡. 야, 무슨 하는데 개 즐거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즐거워를 갖다가 개 즐거워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알아듣니? 선생님도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듣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안 하면 너네들하고 보조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그래도 면접하는데 그 단어로 말하는 건 좀 그런 거. 어떻게 면접관 하고 그래도. 근데 그게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개 잘생겼네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지? 네. 야, 엄마한테도 너네 이 자식이 이렇게 딱 하고 맞는 것처럼 너네 엄마한테 잘못하고 오늘 걔 왜 너 나한테 욕하니? 그러니까 딱 한 대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면접관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인성이 대입까지 결정한다. 대입까지. 아까 너네 그 상 많이 받은 여학생 인생에 배려심이 없어서 떨어질 때문에 하는 게 진짜. 그러잖아. 잔인하네. 근데 너네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잘하고 싶은데 야, 상 하나가 더 많다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평가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학생의 멘탈 줄을 아주 멋지게 끊어버렸다니까. 멋지게. 이번에 우리가 그 서울대 입시는 아닌데 서울대 영재원이 있어. 서울대 영재원 면접 첫 번째 보러 들어갔던 친구 면접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교수님이? 엎드려서 누워가지고 아니야. 면접관이 누워서 이게 하면서 면접을 갔다가 15분이나 봤어. 야, 어떻게 될게? 멘탈이 탈탈. 다행히도 얘가 울면서 대답을 해가지고 붙었어. 걔는 극복을 했지. 울었는데 붙었어. 상황이 어떻게? 표정이 그때도 이렇게 하면서 했어. 해가지고 붙었어. 그게 정신적인 멘탈의 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너네 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멘탈과 배려야. 야, 배려가 없는 의사가 무슨 여기서 배려? 만약에 너네가 배려 없는 의사를 갖다가
만났어. 그럼 너네는 그 배려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내 목숨이. 사라져 이거. 그래. 그런데 그런 의사를 갖다가 뽑으라고? 배려 없는 의사를? 안 되는 거야. 사회를 위해서라도. 사회를 위해서. 이제 이해되죠? 네. 왜 이게 인성이 되게 중요해졌는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 시대를 완전하게 접어들면서 이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진짜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봐야 돼. 인성이 시기에. 어차피 공부들은 다 하잖아. 그렇죠. 잘난 놈도 중요하지만 잘나고 인성 좋은 놈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너네 지금 여기서 이런 몰이가 대표적인 게 뭐냐? 돈벼락 맞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단어가 있지. 돈벼락 맞게끔 해주고 싶다는 단어가 뭐야? 그 가게가 착한 가게잖아. 그 가게한테 우리가 가서 뭐해? 거꾸로. 돈 주. 이 배려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거야. 배려의 문화가 서로 다 다르게끔 되어진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배려라는 단어가 너네들 지금 현재 적는 생기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 너네 영재고 가야 되는 첫 번째 목적. 바로 사회공헌할 영재 선발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게 언제 바뀌냐고? (2015년에) 공표되고 2020년부터 실천한 사회공헌할 영재 선발 우선. 뭐냐?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술을 갖다가 개발했을 때 그 본인이 우리가 부를 취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다가 헌납해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재.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한 걸 너네가 키포인트로 모든 거의 생기부를 다 작성해야 돼. 자기소개서 이 내용이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나가리.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걸. 립은 필요가 없어. 이해됐어요? 자, 생기부에서 그럼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중점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나왔네. 첫 번째 키워드 뭘까? 사회공헌을. 사회공헌할 영재 우선발 우선. 근데 두 번째는? 인성. 세 번째는? 배려. 네 번째는? 두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세트. 세특에 뭐가 들어가? 탐구. 네, 다섯 번째 마지막. 동아리. 동아리 왜? 목표. 역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그 전체를 포함한 것이 목표에 들어가야 돼. 알겠어? 네. 그 목표에서부터 갈라서 나온 거지? 네. 그럼 제일 먼저 너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이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 목표. 야, 생계부 작성할 때 목표가 없이 작성했으면 그 생계부를 백날 떨어져. 목표. 자, 여기까지 질문.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또 올까? 지금 덥지? 여기 시원한 음료수 먹을 사람.